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시가부터 해서 장 막판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하락 종목 수가 시장에서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 계좌가 속절없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보다도 훨씬 더 시장이 악질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그리고 투자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일 영상에서 지금의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슈가 생각보다는 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강도가 세지 않나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남아공 의사의 발언에 의하면 상당히 경미하다라고 하지만은 각 국가에서 발빠르게 봉쇄 조치를 하고 유럽에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여파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면 오미크론발 악재가 생각보다 심하게 시장을 강타하고 바이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오미크론 악재 이슈 거기에 오후장에 모더나 CEO의 백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지수의 박스권을 붕괴시키는 투매 장세를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오늘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죠.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봉쇄는 없을 것이다. 기존 백신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김부영 총리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죠. 방역 관련해서 이 유입이 되면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이죠. 이것도 독일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2명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을 한 번 더 휘청이게 했고요. 거기에 이제 장 막판 2시 이후에 시장을 투매로 불러 일으킨 거는 모더나 CEO의 기존 백신 오미크론의 효과가 적을 듯이라는 이 백신 회사의 CEO의 발언이 오늘 증시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전에는 3개월 혹은 내년 1월 정도에 이 타겟된 이 백신이 생산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약간의 불안을 좀 낮춰주었는데 오히려 이런 CEO의 발언이 다시 한번 시장의 불안 요소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한 2주 정도의 기간, 즉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내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겠죠. 사실 이 남아공 의사의 발언에 의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시장의 위치라든지 시장의 환경 자체가 약간 그동안 올라왔던 구간에서의 매물벽이 심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어제보다도 훨씬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거의 어제는 2,000개 오늘은 2,200개에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장 어제장 금융투자가 아침에 빠르게 들어왔던 물량을 시초가부터 던지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좀 빠져나갔죠. 외국인과 기관들도 현 시장에서 단기로 대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장 마감 이후 채권 시장 반응도 굉장히 조금 긴박하게 움직이는데요. 또 참 오랜만에 이런 프랑스 10년물 국채가 뭐 마이너스 92.68%가 찍히는 거는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이 국채 시장까지 전부 다 크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서 요 며칠 시장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 해외 선물 잠시 지켜보면 국내 증시 때 해외 선물이 마이너스 뭐 0.7%까지 밀렸다가 또 반등을 하고 다시 지금 뭐 그 선 정도에 있는데 오늘 미 증시 이따 체크를 해 보겠지만 사실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 국내 증시가 그런 부분을 일부 선반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만 제외하고 여타 유럽 증시라든지 전일 반등의 폭이 거의 미미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오늘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전 세계 증시가 약간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지수 하락이 멈추는 게 우선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외환 잠시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참 이상하게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오늘 시장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빠졌는데 약간은 좀 이상한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공포로 더 몰아가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찾는데 국내 증시만 유독 빠진다라는 관점에서는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은 두렵고 어려운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일단 파생 포지션을 보죠. 파생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수의 저가 구간을 2820포인트를 생각하고 봤는데 오늘 2800 거의 30포인트가 깨졌죠. 2839포인트에서 오늘 저가가 마감이 됐는데 일단 이 밑에 있는 강력한 풋옵션 구간까지 저는 사실 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윗구간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 그러니까 풋 옵션 매도는 콜 베팅인데요. 상방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오고 청산이 돼서 물량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 아래에 있는 물량까지 잠시 한번 터치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급락이 약간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는 물량의 소화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수의 마이너스 2, 3% 선에서 단기 바닥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구간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약간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난번 지수 2020년도에도 3단 하락이 나온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지수를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거기서 시장이 무너질 것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그런 구간에서 다시 돌려주는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도요, 사실 굉장히 또 공포스럽게 좀 밀어댔죠. 밀어대다가 지수의 저점을 붕괴를 시키고 지수의 저점을 붕괴를 시키고 3일 안에 빠르게 좀 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증시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깬 박스권 구간을 빠르게 돌려줘야 됩니다. 빠르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약간 이 늘어질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주는지가 일단은 최대 관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 급락을 했을 때도 나름 빠르게 지수가 돌려줬죠. 나름 빠르게 지수가 돌려줘서 단기 반등이라도 나왔었는데 지금도 뭐 2단 파동을 더 내려왔을 때 빠르게 이런 구간을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비록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괜찮지만 코스닥 시장도 지금 만들어진 이 음봉의 길이가 이 당시 음봉의 길이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하게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오늘 미 증시가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최대한 조심해야 될 시장의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종목군들만 좀 보고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어제 좀 강했던 네오이즈 홀딩스가 신고가 구간에서 최근은 제일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많이 나오죠. 오늘 신작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장 막판에는 이 NFT 관련된 게임이 아니다 라고 이슈를 하면서 급격하게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FS램
이 종목도 네, 박스권 돌파하는 신고가 이후에 장 초반에 강하게 시세를 좀 주고 일단 좀 밀렸습니다. 현재 이 차기 NFT 시장의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을 좀 기다려보는 강한 종목 내에서 좀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여전히 게임 섹터 안에서는 종목군들이 시장의 방향보다는 독자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여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가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일 센 주도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신규로 게임 섹터를 보기보다는 최대한 관망하고 있다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추가 시장의 하락이 나왔을 때 게임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수급주 IT 섹터에서 LG, 이노텍, 오늘 애플의 중국 판매가 6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여러 가지 리포트 영향에 의해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대형주가 이런 강세를 보일 때는 이제부터는 슬슬 조심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DB하이텍이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급락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 걸 좀 체크를 해 보면서 네, 시장 하락에 편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밀었죠. 장 초반에 나왔던 이 물량은 JP모건에서 좀 나온 매도 물량에 개인들의 투매까지 저는 겹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단기 매매는 이 종목을 뭐 지난번에 시장 투매가 나올 때 몇 차례 좀 들어갔었고요. 몇 차례 좀 들어갔다가 매도하고, 오늘도 이 종목에서 여러 번 매매는 했었는데 이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중을 좀 넣어서 그냥 한 2%대 매매를 하고 눌림 매매는 이것만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네, 낙폭이 좀 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간 외국계에서 들어온 누적 수급은 전체 시가총액의 대략 15% 이상 누적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갭 하단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일단 내일 체크를 해 보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해외 차트 먼저 보고 좀 넘어가 보면요. 해외 차트를 좀 빼먹었네. 자, 먼저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은 어제 상승이 일단 이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지를 못했죠. 오늘 시장 반등에서 이 음봉을 빨리 잡아먹는 모습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음봉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 내일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하락한 것 이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그래도 긍정적이게 좀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지 저는 체크가 필요해 볼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또 강했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를 지금 만드는 구간에서 헤드앤숄더를 의심해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 하락이 나올 구간에서 빨리 하락이 차라리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약간 지지부진하게 계단식 하락으로 지수가 밀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하락할 거면 한 번에 그냥 하락을 하는 게 반등도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밖에 게임비례라는 종목, 그리고 현대바이오, 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 이제 현대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좋은 이슈로 일단 좀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현대바이오의 이 상승하는 시간대를 한번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어느 구간에서 현대바이오가 상승을 했나요? 지수가 이렇게 보면 지수가 급격하게 꺾이는 이 오전 10시 구간에서부터 지수가 10시 구간에서부터 갑자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급격하게 꺾였죠. 이 시점에 이 현대바이오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시장 주도주단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 주도주단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편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풋 관련된 종목을 동시에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점에 이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무너질 때는 이 수급주와 시장 관련된 종목이 다 같이 빠지고 나머지 쪽 섹터로 돈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이 종목 안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가 무렵에 조금 급하게 밀길래 약간 들어가서 올라갈 때 좀 매도를 하고 또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 밖에 이제 저도 많이 물려있는 종목분들이 좀 있는데, K카도 오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지 못하고 좀 나온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K카는 일단 지난번 강한 상한가 이후에 여기에서 단봉이 출현해서 돌려주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강하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 안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많은 종목군들, 섹터군들을 좀 돌려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시장 지수의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수의 바닥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종목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